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배움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통계적 품질 관리 중에서 챕터 2조 두 번째 샘플링 검사 파트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 검사 책을 우선 펴십시오. 책에 보시면은 샘플링 검사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에서 무언가를 샘플해서, 즉 시료를 뽑아서 검사하는 것. 그 방법에 따라서 단순 랜덤 샘플링, 청별 샘플링, 또 그다음에 지그재그 샘플링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어떤 변동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이제 세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검사의 개요 및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검사의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읽어보시는 형태로 가겠습니다. 자, 물품 및 아무래도 우리가 수리가 많은 부분들이 있었죠. 앞에서 공업통계 수리가 많은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중요하다. 특히나 공업통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별표 3개짜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또 별도로 별표가 1개니 2개니 이런 이야기 많이 없었죠. 자, 이제 샘플링 검사 쪽에 가게 되면 약간의 이제 말들, 즉 수리식보다는 어떤 말들로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드리고요. 역시 제가 칠판에 적고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대로 별표 3개짜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1과목이 끝나고 나면 2과목에서 실용계획법이 가는데 그 실용계획법도 역시 수리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과목 이제 생산 시스템, 생산 관리, 또 그 다음에 품질 경영 쪽으로 가게 되면 거의가 말로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이 파트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제가 좀 이제 찍어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신뢰성 관리 쪽 가시면 한 반반 정도 됩니다. 자, 검사의 정의 되어 있고요. 자, 요거 말로 되어 있는 것이죠. 요것은 읽는 형태로 별표는 없습니다. 그냥 읽는 형태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일자 해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물품 및 롯들을 판정 기준과 비교하여 공정에 적합한 것인가를 측정, 점검하여 물품에 대하여는 적합법, 부적합품으로 롯에 대해서는 합격, 불합격의 판정을 내리는 것을 검사라고 한다. 자, 1.2 검사의 목적. 검사의 목적은 별표 하나 하시고요. 1차에서 충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는 적합품과 부적합품 판정. 롯에 대해서는 좋은 롯과 나쁜 롯들을 판정. 공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세스 커패빌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 CP 자체는요, 나중에 가게 되면 0등급, 1등급 이렇게 해서 CP를 구할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공정의 변화를 알기 위해서, 공정과 규격 한계 변화를 알기 위해서, 측정기기의 정밀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로 해서 다 보실 필요는 없고, 방금 제가 읽었던 정도까지는 꼭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검사의 분류가 있습니다.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에 의한 분류. 자, 뒤쪽으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분류가 꽤 많아요. 장소에 의한 분류, 성질에 의한 분류, 방법에 의한 분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선 공정에 의한 분류 별표 1개 하시고 1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종류부터 수입검사 들어올 때,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올 때, 구입할 때 검사한다.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불량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공정 중간에 검사하는 것이 있고요. 최종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출하할 때 검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있다라는 것. 자, 물론 수익검사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보시면 공정검사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대로입니다. 자, 어쨌든 수입, 공정, 최종, 출하검사가 있다. 그 다음에 장소에 의한 분류로서는 정위치검사, 순회검사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 출장검사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때 다음에서 공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1번 수입검사, 2번 공정검사, 3번 순회검사, 4번 출하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순회검사가 아닌 거죠. 그죠? 자, 정위치검사는 정한 장소에서, 순회검사는 돌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출장검사는 출장을 나가서 하는 방식이다. 그것만 조금 알면 되고요. 자, 다음에 검사가 행해지는 장소에 의한 분류 역시 별표 하나 하시고 1차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3번 검사의 성질에 의한 분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별표라기보다는 우리 뜻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파괴 검사는 뭐냐면은 깨뜨려서 검사하는 검사입니다. 깨뜨려서. 두 번째 비파괴 검사는 깨뜨리지 않고 검사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교량이 있다. 전국에 교량이 뭐 한 만 몇 개가 있다. 그러면 교량을 일제 점검하겠다. 그죠? 국토교통부에서 하겠다. 그럼 그 전부 다 깨뜨려서 검사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깨뜨리지 않고 검사를 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파괴 검사라고 하고, 비파괴 검사에서는 뭐 자기 투과 검사, 뭐 레이저를 쏘아서 검사한다든지, 뭐 자기 투과법, 탐상법, 뭐 음향으로 뭐 두드려봐서 한다든지, 뭐 탁한 소리가 나면 깨졌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파괴 검사죠. 관능 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감각을 이용한 겁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뭐 이렇게 하는 거죠. 파괴 검사는 반드시 파괴해야 파괴하면서 이제 검사하는 방법인데, 물품을 파괴하면서 이것은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다 파괴해버리면 팔 게 없죠. 그죠? 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를 시행한다. 자, 네 번째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가 있습니다. 전수 검사. 자, 모두 검사하겠다는 것이죠. 로트별 샘플링 검사. 로트별로 시료를 뽑는 거죠. 로트가 뭐 이렇게 한 개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몇 개 뽑고, 몇 개 뽑고, 몇 개 뽑고, 즉 시료를 뽑아서 검사하는 방식. 자, 그다음에 관리 샘플링 검사, 체크 검사라고 하는데요. 제조 공정의 관리 또는 공정 검사의 조정, 검사의 체크를 목적으로 한다. 체크를 목적으로 한다. 체크 검사. 무검사, 검사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 회사 제품은 어느 정도 품질 수준을 만족한다. 그리고 이것이 뭐 판매되더라도 인간에게 어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의 손괴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검사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검사의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검사 항목에 의한 분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사의 계획. 자, 개요 이렇게 되어 있고, 개요 있고, 재가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폐각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어떤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거예요. 지금 물론 책에 있습니다. 그죠? 자, 롯데의 부적합품률이 있습니다. 롯데의 부적합품률이 P이고,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검사의 비용이 A라고 하겠습니다. 검사의 비용이. 자, 검사의 비용을 A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자, 전수검사가 있고요. 전수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렇게, 지금 이것을 BNP, BPN이라고 하고, 요것을 AN이라고 했죠. 자, 전수검사, 검사 비용. 검사 비용입니다. 검사 비용이 있을 때 전수검사를 하면 AN이다. N이 뭡니까? 라지 N이 로트 안에 있는 모든 개수, 즉 아이템의 개수죠. 이 아이템의 개수를 모두 다 검사하기 때문에 A는 뭡니까? 한 개당 검사비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A는 하나당 검사비용. 전수하면 검사비용이 AN이죠. 그죠? 그래서 일정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자, 검사비용, 손실비용 한번 보시죠. 손실비용인데, 검사비용이 지금 전수검사를 했을 때는 검사비용이 AN이지만, 어떻습니까? 손실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수검사를 함으로써 손실비용은 없다는 것이죠. 검사를 다 해서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하게 되니까. 근데 무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비용이 없습니다. 검사비용이 없는 대신 손실비용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손실비용이 BNP만큼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B가 뭔지 아셔야 되겠죠. B는 책에도 있습니다만은 부적합품 한 개당 손실비용입니다. 부적합품 한 개당 손실비용이고, 자, N은 아이템의 개수고, P는 불량률이죠. 그죠? 불량률, 부적합품률입니다. 부적합품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자꾸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전수검사고, 이게 이제 무검사에 있어서의 비용인데, 이것이 같아지는 지점, 즉 AN과 BNP가 같아지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AN, 즉 전수검사를 한 AN과 무검사를 한 BPN이 같아진 점에 있어서의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그러므로 P는, 자, N이 날아가고 P는 B분의 A죠. B분의 A. 즉 요 지점에 있어서의, 즉 X축에 걸쳐지는 이 P를 우리가, 자, 브레이크이븐 포인트, 즉 손익분기점이라고 이야기하죠. 손익분기점, 즉 손익분기점 부적합품률, 손익분기점 불량률은, 자,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B는 뭐라고? 부적합품 한 개당 손실비용이고 A는 한 개당 검사비용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개요에 보시게 되면 물품에 대해 어떤 검사를 하면 경제적으로 좋은 걸 알 수 있다. 그림에서 AN 이꼬르 BPN이다. 그래서 P를 구하면 B분의 A인데, 자, 그러므로 PB는 인계 부적합품률 또는 손익분기점 부적합품률은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PB가 P보다 크면, 즉 P가 뭡니까? P가 불량률이죠. 불량률이 PB보다 작으면 무검사가 유리하다.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자, 이 선보다는 이 선이 더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즉, PB보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불량률이 P가 있습니다. P. 우리 회사의 불량률은 임의의 불량률은 P인데, 이 P가 PB보다도 더 작아요. 그러면 무검사가 유리하고, 우리 회사에 P가 있는데, 임의의 P가 이 PB보다도 더 크면, 즉, 더 우측에 있으면 얘보다는 얘가 더 안전하니까 전수검사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죠. 전수검사. 그래서 PB를 기준으로 해서 P가 PB보다 작으면 무검사, P가 PB보다도 더 큰 영역에서는 전수검사가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비용이 더 작게 드니까. 자, 다음에 2번 재가공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자, 재가공 비용에서 우리가 C의 등장이 있는데요. C는 한 개당 재가공을 하는 재가공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는 AN 이꼬르 BPN만 있었는데 지금은 AN 더하기 CPN이 들어가죠. CPN. 왜냐하면 불량률이고 아이템 개수고 C는 재가공 비용이니까 이거 두 개 더했을 때와 이거 두 개가 같은 지점이 이제는 생기게 될 것이고, 그때 P를 계산하니까 PB는 B-C분의 A다. 그래서 B-C분의 A라는 것이 생겼죠. 그죠? 또한 세 번째, 폐각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각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자, D인데요. D가 지금 뭐냐? D. 자, C는 한 개당 재가공 B였고, D는 뭐냐면 D는 폐각 처리비입니다. 폐각 처리비. 그래서 AN 플러스 CPN이 아니라 AN 더하기 DP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B-C분의 A가 아니라 B-D분의 A가 됩니다. 즉 D는 폐각 처리 비용이다. 하나당 폐각 처리 비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P는 B분의 A도 있고 B-C분의 A도 있고 B-D분의 A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고, D는 책에다 적어 두셔야 되겠죠? 폐각 처리 비용이다. 폐각 처리 비용.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사를 이제 뭐 어떤 검사를 할 거냐, 전수 검사를 할 거냐, 무검사를 할 거냐, 또한 이처럼 뭐 인계 부적합품률을 구하시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 제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샘플링 검사의 정의 및 분류. 자, 1번 개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란 로트 전체를 모두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로트가 이렇게 있으면 로트 전체를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시료를 뽑아, 즉 샘플을 뽑아 검사하는 것이죠. 로트로부터 시료를 뽑은 다음 이것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판정 기준과 비교한 후에 뽑은 로트의 전체에 대한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로트 이거 너무 크니까 우리 공업 통계에서 유한 모집단이 너무 크니까 뽑는다. 그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로트라고 한다 했죠. 그죠? 시료를 뽑아서 이 시료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의 어떤 합격, 불합격을 판단하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자, 2점이 전수검사가 유리한 경우, 샘플링 검사에 비해서, 자, 전수검사 다 검사하는 경우입니다. 샘플링 검사에 비해서 전수검사를 쉽게 할 수 있을 때, 자, 검사 인력과 시간이 별로 들지 않고 검사 비용이 저렴할 때, 검사의 크기가 작아서 전수검사가 쉬울 때, 자, 이럴 때는 전수검사 하는 게 오히려 좋다. 전수검사 하는 게. 자, 2.3. 자, 이거는 전수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꼭 전수검사를 다 해야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의 안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때, 이거 혹시나 하나가 잘못되면 사람이 한 사람 죽는다. 이러면 어차피 전수검사 해야 될 것이고, 재산과 또 그다음에 재산과 인명상 굉장히 큰 어떤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전수검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죠. 그죠?
자, 부적합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경우다. 그렇습니다. 자, 반드시 점수검사가 필요한 경우다. 안전면에서 보장을 일으키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때 치명적인 부적합이 생기는 경우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죠. 브레이크는 전수검사 해야 됩니다. 고압용기 내압시험. 여기서 내자는 안내자가 아니라 견딜내자죠. 견딜내자. 그래서 안내자는 이렇게 내자고 견딜내자는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견딜내자입니다. 자, 그래서 내압성, 내수성, 내구성, 내수성, 내압성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자가 안내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시고 견딜 내자다. 그럼 내압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압력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수성 무슨 말입니까?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 그래서 요거를 상식적으로 하나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고압용기 굉장히 압축을 많이 해서 집어넣는 어떤 수소가스라든지 산소 용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 자체가 거기 견뎌야 되겠죠. 압력에. 그래서 내압시험. 부적합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경제적 공신력적으로 손해가 굉장히 클 때 시계, 보석, 고가의 귀금속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부적합품이 다음 공정에 커다란 손실일 경우에 자, 전수검사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2.4 샘플링 검사가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적합품이 섞여도 그냥 허용될 수 있을 때 검사 항목이 많아서 전수검사가 우리가 하면은 돈이 많이 들 때 불완전하게 실시하는 전수검사에 비해서 오히려 신뢰성 높은 결과가 얻어질 수 있다. 전수검사를 해도 대충대충 할 수 있겠죠. 워낙 많아서 한번 보고 던지고 한번 보고 던지고 보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보다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경우인데 그거보다는 샘플을 탁 뽑아서 이 샘플에 대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이 전체의 롯데에 대한 합부 판정을 내리는 것이 더 유리할 때 그럴 때입니다. 검사 비용을 적게 하고 싶다. 그죠? 검사 비용을 적게 하고 싶다.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에 자극을 주고 싶다. 생산자에게 품질 향상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샘플 뽑아서 딱 보고 이 자체가 불합격이다 하면은 이 전체가 불합격되니까 생산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물건을 만들겠죠. 2.5 샘플링 검사가 필요한 경우, 자 파괴 검사의 경우, 지금 두드려 깨서 검사해야 된다 하면은 이건 샘플해서 몇 개만 깨야 되지 다 깨버리면 팔 게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형광등의 수명 시험, 물론 백열등도 마찬가지고요. 자, 재료의 인장 강도 시험 두드려 깨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연속체나 대량품인 경우도 어떻습니까? 샘플 해야 되죠, 그죠? 석탄, 병, 알약, 기름 이런 것들. 자, 샘플링 검사의 실시 조건입니다. 샘플링 검사의 실시 조건. 자, 제품이 로트 단위로 처리될 수 있어야 된다. 로트 단위로. 그래서 로트 단위로 이렇게 있어야지, 또 밑에 이렇게 로트가 있어야지 여기서 샘플을 뽑아서 얘가 샘플이 합격되면 이 로트는 합격. 이게 합격이면 이게 합격. 이게 불합격이면 이게 불합격.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격 로트 속에도 어느 정도까지 부적합품이 혼입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앞에 있었죠, 그죠? 안 그러면은 전수검사해야 됩니다. 시료의 샘플링에 랜덤성이 있어야 된다. 시료의 샘플 하는데 항상 로또 속에서 요만큼만 뽑고 밑에서 요만큼 뽑고 그게 아니라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여기서 뽑고 하여튼 랜덤하게 그렇게 뽑아야 된다. 품질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제품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시험 나올 때 샘플링 검사의 실시 조건이 아닌 것은 해서 자, 제품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제품이 명확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품질이 명확해야 돼요. 샘플링 자체도 품질이 명확해야 됩니다. 계량 샘플링 검사에서는 검사 단위의 특성치 분포를 대략은 알고 있어야 된다. 대략 정규 분포를 하고 있다. 안 그러면은 정규 분포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 대충 알고 있으면은 훨씬 유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 단위의 품질 표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적합 및 부적합품에 의한 표시 방법, 특성치에 의한 표시 방법, 부적합 수에 의한 표시 방법, 롯데의 품질 표시 방법, 시료의 품질 표시 방법,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적합 및 부적합품에 의한 표시 방법 보시면, 자, 첫째로 치명 부적합품이 있다. 치명 부적합품. 자, 치명 부적합품은 인사상 사망 또는 위해를 주거나 전체 설비가 폭파하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중부적합품은 소기의 목적에 따라 이 자체를 아예 물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다. 경부적합품은 물품의 효율 정도를 떨어뜨린다.
미부적합품은 성능률, 수명 등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자, 특성치에 의한 표시 방법. 검사 단위의 특성을 측정하여 그 측정치에 따라 품질을 계량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뭐 특성치라고 하는 것은 수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입니다. 수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명목 척도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당신은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합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계량치로 나타낼 수가 없는 데 비해서, 자, 특성치에 의한 표시 방법은 그 품질을 계량치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부적합 수에 의한 표시 방법, 치명 부적합, 중부적합, 경부적합, 미부적합. 자, 위에 있는 것과 비슷하고요. 롯데의 품질 표시 방법으로서는, 자, 이 롯데에서는 항상 중심이 되는 평균, 흩어짐이 되는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이 롯데 자체, 롯데의 부적합 품률, 이 롯데가 여러 개 있죠, 그죠? 롯데가 여러 개 있으면 그 롯데 전체의 부적합 품률, 롯데 내의 검사 단위당 평균 부적합 수, 이런 것들이 롯데의 품질 표시 방법으로 사용된다. 시료의 품질 표시 방법, 시료를 뽑아서 이렇게 했을 경우는 시료 내 부적합 품수의 개수라든지 시료 내 검사 단위당 부적합 품수, 단위당이죠, 그죠? 시료의 평균 범위, 이런 것들이 시료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 뭐 우리가 공업 통계를 배우고 넘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2.8 개수형 샘플링 검사와 계량형 샘플링 검사의 비교. 개수형은 숫자, 계량형은 연속적인 값 이런 것들이죠. 개수형 검사 방법, 자, 하나하나 계산하기 때문에 숙련을 요하지 않습니다. 검사 기간이 짧아요. 검사 설비가 간단하고 기록이 간단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계량형은 숙련을 요하고 다 어렵습니다. 자, 적용 시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 비용이 적은 경우, 검사 인원, 시간, 설비를 많이 요하지 않는 경우에 개수형. 거기에 비해서 계량형은 검사 비용이 많이 들고 검사 인원, 시간 항상 반대죠, 그죠? 자, 적용 시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샘플링 검사가 일반적으로 쉽게 만족이 돼요. 뽑아서 분량, 양호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계량형은 시료의 채취에 랜덤성이 요구되며 그 적용 범위가 정규 분포 또는 그 밖에 특수한 어떤 분포에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계량형이 어쨌든 여러분들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근데 또 정확하겠죠. 개수형보다는. 자, 판별 능력과 검사의 개수. 동등의 판별 능력을 얻기 위해서 계량형보다 시료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져야 된다. 굉장히 많이 뽑아야지 이게 전체적인 롯들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계량형은 그 반대가 되겠죠. 개수형보다 시료의 크기가 적어도 정확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이고요. 검사 후의 이용성은 검사 후 기록이 타의 목적에 이용되는 정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계량형은 다른 데 뭐 이렇게 목적에 이용되는 경우가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자, 샘플링 검사. 첫 시간이었죠. 샘플링 검사. 그래서 검사의 개요 및 분류, 그리고 뭐 샘플링 검사의 정의 및 분류 정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사항은 없으니까 아직까지 뭐 그 공식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없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보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